안녕하세요. 기초전자공학 실험 101 분반 조교를 맡은 김현동입니다. 세 번째 실험 직병렬 회로의 저항 실험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 번째 실험은 직병렬 회로에서 전류, 전압, 저항의 관계를 이해하고 앞에서 배웠던 옴의 법칙과 키르히오프의 법칙을 이용해서 측정값을 이론적으로 확인해보는 실험입니다. 앞의 첫 번째, 두 번째 실험을 제대로 임했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저항의 직병렬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첫 번째 실험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험에서는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 중 키르히오프의 전류 법칙과 전압 법칙을 이용해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지만 더 기본적으로는 첫 실험에서 배운 것처럼 직병렬로 연결된 저항들의 걸리는 전압과 흐르는 전류를 옴의 법칙을 사용해서 직접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문제를 푸는 식의 회로 해석에서는 키르히오프의 전류 전압 법칙을 이용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지만 전체 회로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를 제어하거나 아니면 직접 회로를 설계하고 수정할 때는 직병렬 회로를 등가 회로로 이해를 해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가 회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처음에는 이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직렬 회로와 병렬 회로 그리고 직병렬 회로의 등가 회로를 구하는 방법을 간단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렬 회로입니다. 직렬 회로는 다음과 같이 저항들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입니다. 앞에서 키르히오프의 전압 법칙에서 페루프를 일주하는 동안 전압 강화의 합은 0이라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직렬 회로에 KVL을 적용하면 VS는 V1 플러스 V2 플러스 V3의 합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는 다시 R1I, R2I, R3I 이들을 다 합한 것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를 다시 묶으면은 R1 플러스 R2 플러스 R3의 i를 곱한 것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회로의 그림을 깜빡했는데 이렇게 i는 이 전체 직렬 회로에 흐르는 i입니다. 이제 이 식을 간단한 옴의 법칙 하나로 나타내면은 이 저항을 하나의 저항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R1 플러스 R2 플러스 R3를 R 이퀄로 나타낼 수 있고 이를 다시 회로로 그리면 이렇게 하나의 저항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저항을 하나의 저항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단순히 합한 것과 같게 나타나고 이거는 첫 번째 실험에서 했던 것처럼 이 직렬로 연결된 저항은 단순히 합한 것과 같다. 이것과 똑같은 결과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병렬 회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이 병렬 회로에 키르히오프의 전류 법칙을 적용하면 한 노드에 들어오고 나가는 전류의 합은 0이라는 것을 저번 두 번째 실험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병렬 회로에 이 노드에 KCL을 적용하면 이 노드로 들어오는 전류 I는 나가는 전류들 I1 플러스 I2 플러스 I3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각 전류들을 R1분의 vs, R2분의 vs, R3분의 vs로 나타낼 수 있고 이는 다시 묶어서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에다가 vs를 곱한 것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를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마지막 식을 하나의 간단한 옴의 법칙식으로 나타내면은 이 저항 부분을 하나의 저항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을 이 R 이퀄 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렬로 연결된 저항을 하나의 등가 저항으로 나타내려면 각각을 역수를 한 것들을 다 더해서 그것을 다시 역수한 게 이 등가 저항 값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첫 번째 실험에서 했던 것과 이 내용과 똑같은 결과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직병렬 회로입니다. 이렇게 저항들이 직렬로도 연결되어 있고 병렬로도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섞여 있는 회로에서는 앞에서와 같이 직렬 회로를
따로 바꾸고 병렬 회로 부분을 또 따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계속 조합을 해서 등가 회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직병렬 등가 회로는 첫 번째 실험에서도 했었는데 이렇게 여러 개가 직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는 이 바깥쪽에서부터 직병렬을 해체해 가면서 등가 회로로 바꾸는 게 편하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실험 동영상에서도 이런 직병렬 회로를 등가 회로로 바꾸는 과정을 하나씩 같이 따라가 봤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간단한 직병렬 회로를 한번 등가 회로로 바꾸는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등가 회로로 바꾸는 건 이렇게 두 단자 사이로 들여다 봤을 때 두 단자 이후로 어떻게 생겼든 간에 이렇게 저항 하나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끝부분부터 임의의 두 단자를 잡아서 하나씩 순서대로 등가 저항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끝부분에 직렬로 연결된 두 저항 R5와 R6가 있는 부분을 들여다 봤을 때 이렇게 하나의 등가 저항 R equal 5로 바꿔주면 이렇게 회로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R equal 5의 저항 값은 R5와 R6를 직렬로 연결한 것이기 때문에 R5와 R6를 단순히 합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바꾼 회로를 이렇게 놔두고 이거를 다시 R4와 R equal 5가 병렬로 연결된 거를 이렇게 두 단자 사이로 쳐다봤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 이것도 단순히 저항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한 것과 같으므로 이렇게 R equal 4를 하나의 저항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R equal 4의 저항 값은 R4와 R equal 5가 병렬로 된 것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두 저항을 더한 것분의 두 저항을 곱한 것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 다시 옮겨와서 아까 바꾼 R equal 4와 R3가 직렬로 된 것을 이 두 단자 사이로 쳐다봐서 R equal 3로 바꾼다고 했을 때 앞에서 한 것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단순히 두 저항을 직렬로 연결한 것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저항 R equal 3로 나타냈을 때 R equal 3의 값은 R3 플러스 R equal 4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계속 이렇게 이 두 단자 이후의 것을 이 두 단자 이후에 하나의 저항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것을 다시 넘겨서 보면 이렇게 R equal 3는 R2와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단자 사이로 이 저항들을 쳐다본다고 했을 때 그래서 이 하나의 저항 R equal 2로 바꾼다고 했을 때 이 R equal 2의 값을 보면은 단순히 이 두 개의 저항을 병렬로 한 것과 같기 때문에 이 두 저항의 합분의 두 저항의 곱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를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전원 이후로 두 단자 사이로 이 전체 저항을 쳐다봤을 때 하나의 저항 R equal 1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 R equal 1의 값은 단순히 또 두 개의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것과 같기 때문에 R1 플러스 R equal 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가 회로를 구하는 방법이 다소 번거롭고 지겨운 과정일 수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복잡한 회로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여러 번 연습을 하셔서 등가 회로로 바꾸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이 편한 방법에 익숙해지시는 게 좋습니다. 기초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실험 예비 보고입니다. 이런 회로를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데는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번 실험에서 원하는 접근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접근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 문제마다 과정식을 간단하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식대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런 그림과 같은 직렬 회로에서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 회로에서 전체에 흐르는 전류 I를 구하고 그리고 등가 저항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아직 빵판과 실험기기 사용법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이런 그림 1과 같은 회로에 전체 전류를 측정하는 실험을 할 때 빵판의 연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단히 그림을 그려오는 겁니다. 그림만 그려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할지 잘 모를 것 같아서 간단히 예시를 그려봤습니다.
꼭 이런 식으로 그릴 필요는 없지만 빵판 연결과 실험 기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것이 티가 나야 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문제는 그림 이와 같은 병렬 회로에서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 문제는 전체 회로에 흐르는 전류와 전체 회로의 등가 저항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긴 큰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실험을 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림 3과 같이 책과 같은 저항들을 사용한 병렬 회로에서 이런 실험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쓰시면 됩니다. 힌트는 첫 번째 실험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저희가 실험에서 사용하는 저항들은 대부분 최대 사용 가능 전력이 4분의 1W짜리 저항이라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일곱 번째 문제는 다음과 같은 직병렬 회로에서 등가 저항 이 5가지를 구하고, 그리고 노드 전압 3가지를 구하고, 그리고 전류 3가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기초이론에서 했던 것처럼 단계별로 등가 회로를 각각 구해 오시면 됩니다. 처음 문제를 푸는 데는 방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방향 제시를 위해서 이렇게 푸는 순서를 시기랑 같이 적어 놨으니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여덟 번째 문제는 등가 저항 R=3를 측정하는 실험을 위해서 빵판 연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림을 그려오는 것입니다. 앞에 세 번째 문제처럼 간단히 그림을 그려오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문제도 전류 I2를 측정하는 실험을 위해서 빵판 연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림을 그려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번에는 예비보고 문제가 많지만 실험을 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실험 순서입니다. 실험 순서는 크게 직렬회로, 병렬회로, 직병렬회로 순서로 나눠놨습니다. 나중에 실험 방법을 할 때 하나씩 볼 거기 때문에 하나씩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직렬회로 실험 순서입니다. 다음으로 병렬회로 실험 순서입니다. 다음으로 직병렬회로 실험 순서입니다. 다음으로 시뮬레이션입니다. 저번 실험들에서 시뮬레이션들은 엄청 간단한 거였고 하나하나 다 가르쳐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반마다 3, 4명씩은 안 해왔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이 필요할 때는 많은데 정작 시뮬레이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2학년일 때 최대한 배워놓는 게 좋을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뮬레이션을 안 해오는 학생들은 시도해볼 생각도 없다고 생각하고 시뮬레이션 감점을 점점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번이랑 같이 이 버튼을 눌러서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림 1과 같은 회로를 그려줍니다. 이번에는 그리는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전화원과 저항만 있기 때문에 과정은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라운드가 빠졌기 때문에 그라운드를 추가할 겁니다. 여기서 저번 영상에서는 저는 이 소스를 사용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소스가 없으면 이 캡심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로에 연결을 해주고 똑같이 시뮬레이션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름은 아무거나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직류이기 때문에 따로 아무것도 설정 안 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뮬레이션 창이 나타나고 이렇게 회로에는 이 전압 값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도 DC 값이기 때문에 이 회로에 적힌 이 값들만 읽어도 여기 노드 값, 여기 노드 전압 값, 여기 노드 전압 값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지만 저희가 이 실험에서 볼 거는 이 전체 회로에 흐르는 전류와 이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
값들을 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값이 아니라 파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를 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전류 프로브를 집어서 이 저항에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집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값이 나타나는데, 좀 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형의 굵기를 키워줬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값을 읽기 위해서 이 버튼을 눌러서 정확한 값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0.55mA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저항들의 양단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전류 프로브는 지우고 이 전압 프로브, 디퍼런셜 프로브를 각 저항마다 찝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적당히 키워주고, 여기서도 정확한 값을 읽기 위해서 이 커서를 눌러서 이 값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kΩ 저항에는 0.55V, 그리고 3.3kΩ에는 1.83, 4.7kΩ에는 2.61V가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전압원의 전압 값을 5V에서 10V로 바꿔주고 다시 시뮬레이션을 런 시키면 이렇게 전압 값들이 다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커서를 눌러서 정확한 값을 읽어주면 이 각 전압 값들이 다 2배씩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압원을 15V로 바꾸고 다시 시뮬레이션 런 시키면 바뀐 전압 값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V와 15V에서도 아까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전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고 여러분들이 그 측정해서 얻은 전류 값이랑 각 저항에 걸린 전압 값을 이용해서 회로의 등가 저항을 직접 구해 보시면 됩니다. 등가 저항을 측정하는 것은 시뮬레이션으로 할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병렬 회로의 시뮬레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새 창을 열어주시고 마찬가지로 회로 연결하는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회로의 시뮬레이션을 새로 진행을 해봅니다. 그러면 먼저 전체 회로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로 전체 전압을 측정해보면 이렇게 앞에 있던 것들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페이지 1으로 가서 페이지 1에 있는 프로브들을 다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시뮬로 오면은 이렇게 5V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각 저항으로 들어가는 전류를 이렇게 전류 프로브를 집어줍니다. 이렇게 프로브들을 집어주고 시뮬레이션을 키면 이렇게 전류 값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kΩ에는 5mA, 3.3kΩ에는 1.5mA, 4.7kΩ에는 1.06mA가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압원의 전압을 이제 10으로 해서 시뮬레이션 진행해서 커서 값을 확인하고, 그리고 15V로 올려서 시뮬레이션 진행하고 커서 값을 확인하고, 이렇게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들을 다 측정을 했기 때문에 이 값들을 가지고 이제 이 회로 전체의 등가 저항을 직접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직병렬 회로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이 프로브들을 다 제거하고 가겠습니다. 프로브들을 다 제거했으면
똑같이 세 번째 페이지를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도 회로를 그리는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똑같이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실험에서는 먼저 노드 전압을 측정하는 게 첫 번째 순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디퍼런셜 프로브가 아니라 이 원폴 프로브로 하나씩 집어줍니다. 여기 V1, V2, V3의 위치에 다 프로브를 집어줬습니다. 그러면 파형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노드 전압 세 가지인데 여기서 이 전류 프로브로 전류도 같이 동시에 보려고 하면 이 위치, 이 위치, 이 위치를 찍어주면 I1, I2, I3의 전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커서로 값만 읽을 거면은 상관없는데 이게 너무 작기 때문에 지금 전류가 파형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이 다른 거를 측정해서 한 번에 보려고 하면은 이렇게 플롯을 하나 추가시켜줘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add 플롯을 해서 이제 이쪽을 셀렉 시키고 앞에 있던 전류 프로브들을 다 제거를 해줍니다. 지금 이렇게 하늘색 하나가 더 남아있는데 꼭 여기서 지울 필요는 없고 여기서 이걸 선택해서 딜리트해서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0까지가 있던 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여기를 클릭해서 여기 셀렉이 뜨면 이제 이 상태로 프로브를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보면 이쪽에 그림이 그려진 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단위가 다른 값들을 같이 볼 때는 이렇게 플롯을 하나 설정을 해서 세로 플롯을 그려서 파형을 같이 보는 방법이 있고, 그거 말고도 이렇게 플롯을 지우고 그냥 Y축만 하나 더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Y축을 하나 이쪽과 이쪽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는 지금 아까 원래 있던 전압들이 설정되어 있으니 2번 Y 플롯을 설정해서 여기다가 다시 전류 프로브를 꼽아주면 이렇게 이번에는 한 플롯에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구분하기가 좀 힘드니까 이 방법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그냥 플롯을 하나 더 그려서 이렇게 같이 보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전류 프로브를 집어주면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노드 전압 3개와 그냥 전류 3개 이렇게 동시에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압원을 또 10V로 올리고 15V로 올리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전류 값과 전압 값을 사용해서 이 회로의 등가 저항 R1, R3, R5를 각각 구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뮬레이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접 실험하는 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하는 방법이랑 과정들을 하나하나 같이 봤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사진을 보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직렬 회로의 실험입니다. 직렬 회로 실험에는 이런 회로를 구성을 하고 회로 전체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는 게 첫 번째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빵판에 이 그림 1의 회로를 연결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1kΩ과 3.3kΩ과 4.7kΩ을 순서대로 직렬로 연결하고 이쪽에 전원 공급기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아무거나 옮겨도 되는데 저는 이 R2의 다리를 한쪽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서 회로를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열린 자리에 이렇게 멀티미터를 연결해서 이게 직렬로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직렬로 멀티미터를 연결해서 이 회로를 완성시켜 줬습니다. 원래라면 이게 없으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이쪽에 끊겨서 못 지나가지만 이 멀티미터가 연결해 주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타고 와서 저항을 지나서 이렇게 멀티미터를 통해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 회로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멀티미터의 전류 측정 값을 보면은 0.56mA 정도가 출력이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순서는 이 회로에서 각 저항에 걸린 전압들을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이 회로를 구성을 해줬고 이제 1kΩ 저항에 걸린 양단 전압을 멀티미터로 측정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전압 값이 0.56V 정도 나왔고 이제 3.3kΩ의 멀티미터를 연결해서 이게 병렬로 연결한 겁니다. 전압 측정을 위해서 이렇게 멀티미터를 병렬로 연결해서 값을 읽었을 때 1.86V, 마지막으로 4.7kΩ에다가 멀티미터를 연결해서 봤을 때 이렇게 2.64V가 나왔습니다. 이제 앞에서는 전압과 전류를 측정을 해서 등가 저항을 계산을 했었다면 이번에는 등가 저항을 직접 측정을 해서 이 비교를 해보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저항 측정을 할 때는 이 멀티미터만 연결을 하고 회로의 전원을 제거를 하라고 첫 번째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전원 공급기에 연결을 제거를 하고 이렇게 양 끝단에 멀티미터만 연결을 해서 저항을 측정했을 때 이렇게 8.9kΩ 정도 측정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앞에 1에서 3 실험을 이 전원 공급기의 전원을 5V, 10V, 15V로 올리면서 앞의 내용들을 반복하는 실험입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렬 회로 실험으로 그림 이와 같은 회로를 구성하고 회로 전체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이 병렬 회로의 전압 전류를 구하는 실험 사진들이 제가 찍어 놓은 게 다 날아가서 이번에는 간단히 회로 구성하는 사진만 보고 실험 값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렬 회로를 구성하고 거기에 전원 공급기를 연결했습니다. 순서대로 1kg, 3.3kg, 4.7kΩ을 병렬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전압 측정을 위해서 이 양 끝단에 멀티미터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압을 측정하고 다음 순서로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각각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이것도 회로 구성하는 사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kΩ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1kΩ 저항만 이렇게 다리 한쪽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줬습니다. 그래서 1kΩ 저항이 열리도록 만들었고 이 멀티미터를 통해서 연결을 해서 이 1kΩ 저항에도 회로가 연결되도록 해줬습니다. 다음으로 3.3kΩ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아까 1kΩ 저항 다리를 이쪽에 놔뒀던 거를 제자리로 돌려줬고 이제 3.3kΩ을 이쪽에 있던 다리를 이쪽으로 옮겨서 3.3kΩ 저항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멀티미터로 연결을 해서 3.3kΩ 저항이 열려 있던 거를 다시 회로로 연결시켜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3.3kΩ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고 마지막으로 4.7kΩ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던 거를 이쪽으로 옮겨줘서 회로를 열어줬습니다. 똑같이 멀티미터를 연결해서 다시 4.7kΩ이 이쪽을 통해서 회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여기까지가 병렬 회로에서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앞에서는 전압과 전류를 측정을 해서 등가 저항을 계산을 했다면 이번에는 회로의 등가 저항을 직접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측정을 위해서 아까 마찬가지로 이 전원 공급기는 제거를 하고 멀티미터를 연결해서 저항을 측정을 해봤을 때 이렇게 0.65kΩ 정도가 출력이 됐습니다. 이 값을 아까 계산한 값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원 공급기의 전압을 10V로 올리고 15V로 올리고 앞에서 했던 세 가지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직병렬 회로 실험입니다. 이렇게 그림 3과 같은 회로를 구성하고 노드 전압 1, 2, 3을 측정하는 게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회로도랑 똑같은 순서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 두 개의 위치가 바뀌어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건 끝에 있는 거라서 딱히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4.7kΩ, 3.3kΩ, 8.2kΩ, 1kΩ, 3.3kΩ, 1kΩ 이렇게 이 두 개 순서만 바뀌고 나머지는 다 최대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회로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전원 공급기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노드 전압 V1을 측정하기 위해서 멀티미터를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이쪽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V1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4.9가 걸렸는데 한 4.9 정도 V1이 출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V2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R2와 R3가 만나는 이 자리에서 전압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약 3.2V 정도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V3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R4와 R5가 만나는 위치에서 전압을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2.6V 정도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전류 I1, I2, I3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I1 전류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R1을 이 위치에서 이 위치로 옮겨서 이렇게 회로가 열리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열린 위치에 멀티미터를 직렬로 연결을 해서 회로가 끊겼던 거를 다시 회로를 완성을 시켜줬습니다. 그랬을 때 출력되는 전류는 약 1.65mA 정도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I2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R1은 다시 제자리로 돌리고 R3를 여기에서 이쪽으로 다리를 한 개를 옮겨서 마찬가지로 회로를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열린 위치를 멀티미터를 직렬로 연결해서 회로를 다시 완성시켜 줬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출력되는 전류는 0.65mA 정도 출력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I3를 측정하기 위해서 R3는 다시 제자리로 돌리고 R5를 이 위치에서 이 위치로 다리를 옮겨서 마찬가지로 회로를 열어줬습니다. 똑같이 멀티미터를 직렬로 연결을 해줘서 이 회로를 다시 처음과 끝이 연결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랬을 때 출력되는 전류는 0.33mA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전압과 전류를 가지고 등가 저항을 계산을 할 수 있었다면 이번에는 등가 저항을 직접 측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끝에서부터 R equal 5를 먼저 측정을 한다고 하면 원래 회로가 이 상태라면 등가 저항 R equal 5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R5를 이 위치에서 이 위치로 옮겨서 일단 회로를 열어줬습니다. 여기서 멀티미터를 이렇게 직접 병렬로 연결을 해서 측정을 해봤을 때 저항값이 약 7.9kΩ 정도 출력이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저항을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다리를 옮겨서 회로를 열어줬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멀티미터로 저항을 측정할 때 측정하고자 하는 저항을 회로에서 제거시키라고 했었습니다. 만약 제거를 시키지 않고 이렇게 이 자리로 옮기지 않고 원래 있던 상태로 그대로 멀티미터를 연결해서 저항을 측정한다면 2.05kΩ 정도 되는 이런 엉뚱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원래 저희가 측정하려고 한 건 이 두 단자 사이로 바라본 이 두 개의 저항의 합을 보려고 한 건데 이 두 단자 뒤로 연결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연결을 해서 본다면 지금 회로는 이거를 측정한 거랑 똑같습니다. 원래 이쪽에 연결되어 있던 전압원을 제거했기 때문에 일단 이쪽이 끊겼기 때문에 이 1kΩ의 영향은 없고 그래서 원래 측정하고자 했던 이쪽 회로가 아니라 이쪽 회로랑 이쪽 회로랑 같이 병렬 연결된 이런 이상한 회로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회로의 저항값을 한번 계산을 해봤을 때 아까 나온 값이랑 거의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 기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어야지 원하는 값이 측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으로 r equals 3를 측정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r3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서 이 측정하고자 하는 부분의 회로를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미터를 연결해서 병렬로 연결해서 저항을 측정해 봤을 때 약 4.99kohm이 측정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R equal 1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그 회로 그대로 원하는 곳에 측정을 하면 이렇게 2.96kohm 정도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측정한 값과 여러분들이 전압과 전류로 계산한 값을 비교를 해서 표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번째 실험 직병렬 회로의 저항 실험 동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